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쉐어하우스 집을 나눈다는 얘기죠. 요즘에 코리딩 하우스라고 하고 쉐어하우스라고 하고 이런 양대용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집값이 워낙 비싸고 또 효율적인 집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제가 한 10년 전에 쉐어하우스 얘기를 많이 했고 캡슐하우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캡슐하우스, 미래형 주택 캡슐하우스도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주목받는 집은 쉐어하우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것을 1. 쉐어하우스 정의 2. 쉐어하우스 사례 우주하우스 3. 쉐어하우스 장단점 4. 쉐어하우스 개발 시 주의할 점 5. 결론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쉐어하우스의 정의 쉐어하우스는 공용 공간은 공동으로 공유하고 쉐어하는 거죠. 개인 공간은 프라이빗하게 단독으로 사용하는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코리빙 하우스, 쉐어하우스 이렇게 되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어 요즘 뜨고 있는 주거 환경입니다. 강남이나 홍대나 이런 데 가보면 공용 공간은 공유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하게 주무시는 공간에 이런 걸 따로따로 쉐어하는 공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쉐어하우스의 사례는 우주하우스라고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국내 최다 쉐어하우스 운영자로서 한 1980개의 베드와 1만여 명의 누적 입주민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주하우스가 굉장히 핫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우주하우스를 치면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쉐어하우스가 걱정되면은 우주라면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주는 히스토리 있게 규모, 구조 모든 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쉐어하우스 운영사다. 평택에서도 이런 우주하우스에 못지않은 이런 쉐어하우스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다중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우주하우스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표시를 해놓은 곳이 우주하우스가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주하우스는 말 그대로 이건 공용 공간이죠. 간단해요. 우리가 고덕에도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쉐어하우스가 필요한 거예요. 한 공간에 이렇게 공용을 두고 방을 한 3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위에 사례와 아래 사례도 좋아요. 방을 5, 6, 7개, 8개, 9개 정도 두고 가운데 공간을 공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지금 평택 지제역 원룸이 8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쉐어하우스는 한 50만 원 정도에 하고 가운데 공간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30만 원이 절약이 되니까 청년분들에게 절약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용 공간을 호텔식으로 편리하고 살기 좋게 하는 거죠. 잠은 각자 안에서 주무시고 공용 공간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건데 고시텔이랑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고시텔 프로젝트도 하나 맡아주고 있고 다중주택도 맡아주고 있고 쉐어하우스도 계획 잡아주고 있고 그래요.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의 땅을 갖고 최유효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쉐어하우스, 다중주택에 도전해볼 만해요. 어떻게 보면 공간이 깨끗하고 아름답죠. 그러니까 고시텔이랑 틀린 거예요. 고시텔은 일반 상가에 하는 구조고 쉐어하우스는 집인데 따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쉐어하우스 안에 샤워장,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보면은 벌써 입주가 다 끝난 거예요. 보증금 100만 원에 59만 원씩 하는 거예요. 즉시 입주하는 거고 6월 1일 날 입주가 가능한 거고 쉐어하우스는 이런 공간이에요. 들어가면 여기 침대 있고 책상 놓고 이런 간단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장을 안에다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고민이 되는데 괜찮아요. 저희도 쉐어하우스 브랜드를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 사례가 어플로라고 유니언타운이라고 있어요. 어플로 주거와 숙박, 그 사이에 쉴 틈에서 어플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언타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유니언타운을 보면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간을 보면 돼요. 통풍이 잘 되고 공용할 수 있는 거고 아파트에서도 아버지가 살고 아들, 딸 살고 이런 개념인데 같은 예를 들어 음악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8명이 같이 공유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TV 드라마에도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드라마를 했는데 보면 나쁘지 않은 개념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쉐어하우스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어플로 유니언타운은 호텔식으로 싱글 1인실, 싱글 분리형, 트윈형, 그 다음에 슈퍼 싱글, 더블, 트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주방을 공유하고 서로 식탁도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디어스 판교라고 있어요. 판교에 위치하는 쉐어하우스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판교의 전문직을 상대로 해서 디어스 판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은 조식도 하고, 그 다음에 퇴근 후 다양한 커뮤니티도 하고, 그 다음에 GX룸에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곳에서 음악 뮤비룸 영화도 즐기고, 그 다음에 반신욕으로 편안한 하루를 마감하고, 맞춤 옵션으로 꾸민 안락 한방에서 주무실 수 있는 호텔 개념이죠. 31가지 다양한 유닛으로 유니트가 31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집을 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집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31가지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일 공간에 살고 또 다른 하루는 이 공간에 살고 돌아가면서 살 수 있는 프라이빗한 유니트 공간을 31가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 후 집안일은 청소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라운지 테라스 등은 300평 규모의 공용 부분으로 만들고 편리한 출퇴근에서 판교에서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충분한 휴식 공간 공용 부분을 300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넓게 하는 거죠. 이 사례 유니트를 저희가 디어스 판교에서 보여드렸는데 참조만 하세요. 이 안에 샤워장을 다 만들어 놨죠. 다중주택도 이런 유니트는 괜찮아요. 딱 들어가면은 좀 크죠. 샤워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A 스탠다드, B 스탠다드는 직사각형으로 해서 침대 놓고 TV 놓고 C 스탠다드는 두 분이 해도 되고 아일랜드 테이블 놓고 하는 거죠. C 스탠다드는 주무시고 거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A 타입은 125만 원, 스튜디오는 125만 원, 스탠다드 130만 원이에요. 이 집의 월세가 C타입은 215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디어스 판교는 이렇게 안이 깔끔해요. 안에 들어가면 월 130만 원씩 줘도 아깝지 않게끔 깔끔하게 돼 있는 거죠. 쉐어하우스 사례의 마지막 단계는 동거동락 서울 전체의 최고의 주거지를 전문직으로 운영하는 중개회사예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하고 마이룸, 기타 이렇게 하는 거죠. 쉐어하우스와 마이룸도 직접 운영하고 건물주가 개별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데 저도 평택 쪽에 이런 쉐어하우스가 들어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쉐어하우스 사례를 보면은 14명 입주 가능, 4명 입주 가능 이렇게 온라인 몰로 인해서 전체 이렇게 중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위치는 공덕역에 있고 광운대에 있고 상월고격에 있고 노량진에 있고 방배역에 있고 노년에 있어요. 내가 노년에 살다가 학원을 노량진으로 가면 노량진에 똑같은 쉐어하우스가 있는 거죠. 체인화해서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이런 개념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사례를 보면 41시를 보면 화장실을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샤워실을 두고 주방을 둬서 네 사람이 공유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지금 고덕에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사옥 한 사람이 다 얻는 거죠. 동거동락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면 이제 룸을 6개를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을 3개를 만들고 샤워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6개를 만들어서 동거동락을 하는 거고 이건 4개 타입을 만들어서 주방이랑 화장실을 공유하는 거죠. 네 사람이 공유하는 거예요. 동거동락 사례예요. 복층도 있고 분위기가 깔끔하죠. 요즘에 이런 식으로 깔끔한 게 좋아요. 바닥도 깔끔하고 이런 개념이 괜찮아요. 쉐어하우스의 장단점은 1인 주거 공간을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숙사, 하숙, 고시원, 원룸, 쉐어하우스로 나눠놨어요. 원룸이 다중도 있고 다가구도 있겠죠. 기숙사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기숙사를 하는 건데 요즘에 기숙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숙은 이런 개념이고 고시원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원룸이 있고 쉐어하우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1인이 대세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1인이 대세인데 저는 쉐어하우스를 노인분들 전용으로 하는 쉐어하우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논문을 고령자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썼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혼자 사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쉐어하우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화장실도 틀려야 돼요. 낮아야 돼요. 주방도 낮아야 되고. 그래서 젊은 분들과는 틀려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이 살면 높고 해서 화장실도 불편하고 세면기도 불편하고 주방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가 노인을 상대로 하는 같은 동호인들끼리 같이 사는 거죠. 음악하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 섞어서 사는 분도 있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1인 주거 공간을 잘 아이디어를 내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장점은 경제성이다. 저렴하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통과 교감이 있어요. 혼자 살면 외로움이 있는데 대여섯 명이 같은 또래랑 같이 소통이 되는 분이 있으면 의외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쉐어하우스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댄스 춤을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취미가 같은 동호인들이 같이 살면 서로 잘 맞는 분들이 모여 살면 좋은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점은 자유와 규율의 애매한 지점이 있죠. 예를 들어 6명이 사는데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달, 6개월, 1년 되면 서로 마음이 와닿는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단점은 소통과 교감의 양면성이 있다. 이런 개념을 두고 있어요. 쉐어하우스 개발 시 주의할 점은 최적화된 동선을 짜야 돼요. 다수 이용자가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시크하고 어떨 때는 공유하는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현실과 이상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현실과 이상을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관리에 유의해야 돼요. 민원 없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관리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네 번째는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건설업자와 임차인만 혜택 볼 수 있지. 임대인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도 최적화하고 임차료도 좀 적당하게 해서 이런 수익성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쉐어하우스를 할 때는 어디서 하느냐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세요.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면은 모산지구나 영신지구에 대한 다중주택에 대해서 제가 해놨고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팔 때도 좋잖아요. 크게 지었을 때 쉐어하우스를 감안해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쉐어하우스에 대한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광고도 많이 내고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외국인도 오셨는데 외국인 전용 쉐어하우스를 두고 중국인 전용 쉐어하우스 두고 필리핀 쉐어하우스를 두고 또 하나는 이쪽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쉐어하우스를 두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서로 어울려서 사는 쉐어하우스를 두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의 쉐어하우스를 두고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를 두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상인데 이걸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결론은 쉐어하우스의 장점이 있어요. 임대료가 저렴해요.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삼성에서 인원을 줄일 때 쉐어하우스가 장점일 수도 있어요. 50만 원에 얻을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여성 전문 쉐어하우스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여성끼리 사는 것들, 그리고 혼자 사는 외로움을 쉐어하우스로 해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제역 주변의 쉐어하우스를 공략하라. 이런 거고 다섯 번째 쉐어하우스 건축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아까 얘기했죠. 동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동선이 최적화된 동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합리적인 공사비가 중요하고, 철저한 사업 수지가 중요하고, 전면적인 체계 시스템이 중요해요. 잘 모아야 하는데 안 나가면 머리 아프거든요. 임차인을 잘 모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한번 전문적이지만 지역 평택에 필요하고 특히 지제역에 필요하고 삼성협력업체에 필요하고 카이스트 대학에 필요하고 아주대 병원에 필요하고 아주대 병원의 간호사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쉐어하우스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셔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국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해 주셔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이 힘을 실어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고 가입을 해 주시길 바래요. 저희가 1,000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참 1,000명 모으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중적인 방송이면 1만 명, 10만 명 모으는데 저희는 지제역이라는 것을 한정 두고 지제역에 건축하는 분들, 또 아파트 상가 토지 창업 이런 걸 전문성을 두다 보니까 회원 모집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 구독도 해줘서 저희 방송국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이 돼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저희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